지금부터 우주변화 원리 제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런 교과목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명리학, 성명학, 매화역수 등을 공부하는 과정에 중상급 수준의 음양오행의 원리인 우주변화 원리 책을 알게 되었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기 위해서 PPT 정리 자료를 작성하게 되어 유튜브 강의를 시도하였으므로 많이 알아서 시도하기보다는 공부하면서 강의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 교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는 정산도 교인은 더더욱 아닌 점도 고려해 주십시오. 이 교과목 공부는 신세대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처음 슬라이드에 기술한 바와 같이 천문학을 포함한 우주론, 인간론, 심성론, 종교론을 통합하는 대단히 어려운 책이고 대작인 점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작은 서양과 중국에도 없다는 점은 공부하는 후배로서 대단히 자랑스럽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홍보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나타나고, 대가의 대작 로고에 그저 고개가 숙여질 따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강의 목적 및 목표로는 전통 학문 계승과 후배 양성이 주가 되고 향후 100강 정도를 예상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목차보다는 오늘 공부 키워드라는 항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체 강의 계획으로 강사 소개는 지난번 한문학 입문 강의 이후 2년 6개월 만에 새로운 교과목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 제 소개도 제대로 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내용과 같이 전자상거래 박사이며 공직생활 38년 근무하고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한문 고전 번역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현재는 유튜브 채널 한문 파고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명리학의 실전 감정에 올인하여 공부하면서 이 공부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그간 제가 공부한 책의 표지를 보여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선생 책, 서구당, 서울 좋은이름연구원, 홍익TV에서 공부를 했고 지금은 강주역시린협회에서 주관하는 실전 통병술 공부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판서대 PPT라는 슬라이드와 같이 현재 IT 분야 정보와 대세 흐름에
약간 맞지 않는 판서가 동양 철학계나 한문학계의 강의 스타일상 대세를 이루는 것을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단의 명언을 비유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자 이 자료를 작성하였고, 이 점을 참고하여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청자 및 역학인께서도 동참해 주셨으면 하고 저부터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사진을 한번 보시죠. 농구를 좋아하거나 혹은 좋아하지 않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이름. 마이클 조던, NBA를 한순간에 인기 있는 스포츠로 급성장시킨 장본인인 그는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었습니다. 마이클 조던 마크가 붙은 상품들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던의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경이롭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에 따라 많은 상들도 뒤따르게 되었죠. 하지만 그가 많은 이들의 우상이 된 것은 실력뿐만 아닌 말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NBA 특집 마이클 조던 명언 23선 중의 하나로 그가 어떤 말들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실패는 받아들일 수 있다. 누구나 실패는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시도하지 않은 이유, 시도에 대한 두려움. 다음은 우주변화 원리, 명리학을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으로서 특히 동양 철학은 관계 중심으로서 서양식 공부 방법의 접근법, 즉 개체 중심의 접근법과는 다름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이해하기 쉬우며 이 점은 명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자연의 일부다라는 견해와 자연은 인간이 누려야 할 것이라는 접근법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어려운 교과목일수록 천자문이나 사자성어를 비유함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최대한 유사 용어를 찾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두 번째, 저자 활동 사항으로 한동석 선생 생애 및 활동 사항은 기게시한 동영상이 있어 중복되지만 AI 목소리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동석 선생 생애 및 활동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선택한 우주변화의 원리 책은 출간된 지 50년이 넘은 베스트셀러 책으로서 천지변화의 근본 질서인 음양 오행 원리를 바탕으로 동양 철학의 본체론과 현상론을 설파한 명조이다.
한동석은 1911년 음력 6월 5일 새벽 인시의 함경남도 함주군 하조양면에서 청주안시 예레빈 윤공파 23세손으로 한이춘과 이씨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났다. 본명은 구금이고 호는 부암동암이다. 월남 후에 동석으로 개명하였다. 한동석은 소년 시절에는 종영제들과 함주군 오로리, 현 함경남도 영광군에 있는 오로리 소학교를 다녔고 후에 영생중학교에 입학하였다가 중퇴하였다. 집안의 장손으로 13세에 정혼을 했으나 몇 년 후에 헤어졌다. 20대 후반에 다시 함흥으로 가서 장사를 하였고 어느 정도 재력을 쌓아 집안을 돌보기도 하였다. 두 번째 부인이 폐병을 앓았는데 동무 이재마의 이전제자 중 김홍재에게 부인의 병을 치료받았다. 김홍재가 부인의 병을 치료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고쳤으나 나중에 재발하면 못 고친다 고 하였는데 결국 병이 재발하여 사망하게 되자 한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또 이것을 인연으로 김홍재 밑에서 한의학을 배웠다고 한다. 한동석은 입문 이후 한의학에 매달려 공부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주변 사람들의 질병을 서슴없이 고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월남한 후에 부산에서 한약방을 경영하는 이와 동업하여 진료를 시작하였다. 부산 영도에서 진료를 하면서 부산에 있던 동양의학전문학원에서 강사로 출강하기도 하였다. 1953년 제2회 한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하고 정식으로 부산에서 인계 한의원을 개원하였다. 1953년에 역학원론의 저자인 삼화 한장경에게 2개월 동안 주역을 배웠다. 또한 1956년에 서울로 이사한 후 인사동 사거리에 한동석 한의원을 개원하였다. 이때 계룡산 국사봉을 출입하면서 주역과 정역 등을 공부하였다. 우주변화의 원리에 나오는 정역에 대한 이해는 이때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1960년 전후로 내경, 유경, 주역, 본초 등을 한의사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한의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고 동아 조선일보 등의 일간지에 한방 관련 기사를 투고하면서 양방의사들과 논쟁을 벌이는 글도 싣기도 했다. 1960년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전신인 동양의학대학에 출강하게 되었다. 1966년에 우주변화의 원리를 이듬해에는 동의수세보온 주석을 발행하였다. 우주변화의 원리는 부제가 음양오행 원리로서 우주운동의 법칙이 되는 음양오행에 대한 이치를 밝히고 있다. 그중 가장 큰 특징은 우주 본체의 근본인 무궁무국, 태극태극, 황극황극 등 상극상극을 한꺼번에 언급하면서 그들을 연계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서양 철학의 우주관과 그 한계성을 비판하였고 이재마 선생의 오행관인 오행의 질량변화 개념을 소개하였다. 또 토화작용, 금화교역의 원리를 명쾌하게 밝혀놓았으며 정력과 김일부 선생의 오행관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이은 미래의 우주관까지 제시하고 있다. 동의수세보온 주석은 이재마 선생의 사상의학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로서 모든 질병의 변화는
체질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한 동무의 원리를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처방에 대한 입방 원리를 밝혀놓음으로써 누구든지 동무의 입방 원리와 인간 생리의 특수성을 알고 처방을 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원래 북한에 있을 때 잠시 기독교인으로 생활한 적이 있었으나 월남 후에는 종교를 갖지 않았다. 임종이 임박했을 때에 아내와 제자들의 권유로 천주교에 입교하여 루카라는 세례명을 받고 천주교인이 되었다. 1968년 음력 6월 5일 새벽에 가족과 제자들의 곁에서 향년 58세로 사망하였다. 묘소는 서울시 방학동 소재의 도봉산 및 방학동 천주교 묘지에 위치해 있다. 참고 문헌은 한동석의 생애에 관한 연구 권경인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이 있다. 책 서평을 보면 우주 변화의 원리 체계 음양오행의 운동법칙이란 우주의 변화 법칙이며 만물의 생사 법칙이며 정신의 생성 법칙이므로 우주의 모든 변화가 이 법칙 밖에서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 창작이 아니고 역대 성철들의 합심협작의 결정체이다. 여기에 진리가 있으며 이것은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절대적인 진리이다. 본서는 바로 동양 사상의 핵심인 음양오행을 통해 인생의 목적과 우주의 신비를 밝히고 그동안 수많은 구도자들이 풀고자 했던 도통지원의 소자추를 제시하고 있다. 즉, 우주운행의 목적이 결국 인간정신의 완성에 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간정신과 우주정신이 하나 될 수 있는지를 밝혀준다. 공부 방법으로는 20회 이상 읽을 각오로 접근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이 책은 부제가 말해주듯이 음양오행의 원리이다. 음양오행은 자연과 인간의 이치를 밝히고자 했던 선철들의 노력의 산물이다. 오늘날 과학 문명에 밀려서 미신으로까지 치부되기도 했지만 최근 뜻있는 학인들이 이 학문의 세계에 많이 끼어들고 있어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다. 사실 음양오행설이 세상과 멀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심오한 논리와 극도의 난해함에 있다. 누구나 일정한 공부를 하면 이해할 수 있는 과학과 달리 음양오행설은 웬만한 경지에 오르지 않으면 그 명암도 내밀기 어렵다. 선공부의 경지보다 더 어렵다고 할 만하다. 이 방면의 최고봉인 소강절 선생의 책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한 권도 출간되지 않은 것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한동석 선생의 이 책도 난해함으로 악명이 높다. 동양학도라면 누구나 경모하지만 감히 다가서기 어려운 그러한 자리에 놓여 있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문파고다 카페 및 관련 교재 판매처 소개도 영상 녹화본으로 대신합니다. 한문파고다 카페는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명리학의 일주론 교재는 크몽에서 전자책으로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우주 변화의 원리 교재도 크몽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앞에 게시한 전체 자료의 족감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 기타 사항으로서 먼저 빙과 대화 사례 동영상을 만든 이유는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인 마이크로소프트 빙과 챗GPT-4를 활용한 PPT 슬라이드 보완책을 강구하고자 제가 직접 작성해 보았습니다. 기게시한 동영상이 있어 중복되지만 AI 목소리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주 변화의 원리 제1강에 따른 유튜브 제공자와 빙과의 대화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처 빙과의 대화 2023년 3월 26일 서론 아래 내용은 유튜브 한문파고다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과 유빙과의 대화 사례인데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자이닉스사의 에버렉을 이용한 유튜브 제공을 녹화하므로 시청자를 위하여 제가 궁금한 점, 즉 파워포인트 활용을 핵심으로 지뢰하고 응답한 내용을 AI 목소리로 녹음하여 제공합니다. 참고로 각각 문의에 따른 빙의 응답 참고 문헌은 생략했습니다. 2. 지뢰 챗GPT란 사용법, 문제점, 한계점 정리. 응답 챗GPT는 인공지능 연구재단 오픈AI에서 지난해 11월 새롭게 선보인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입니다. 챗GPT는 GPT 3.5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언어 모델로 인공지능 대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어떤 주제에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챗GPT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챗GPT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챗GPT의 한계점은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필요한 답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2. 지뢰 챗GPT의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응답 챗GPT의 한계점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챗GPT는 현재까지는 대화의 진행 상태에서 이전 대화 내용이나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실시간 대화에서 즉각적으로 적절한 대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챗GPT는 2021년 이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모델이기 때문에 2021년 이후의 이슈나 정보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챗GPT는 가끔 잘못되거나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챗GPT는 여전히 인공지능 대화 모델 중에서 가장 발전된 모델 중 하나입니다. 챗GPT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향성 챗GPT는 인간이 생성한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되기 때문에 암시적 편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맥락 이해 불가 챗GPT는 대화의 전체 맥락이나 언어의 뉘앙스를 항상 이해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3. 제한된 지식 챗GPT는 방대한 양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내 지식이 제한된 특정 영역이 있습니다. 3. 질의 챗GPT와 GPT-3는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응답 챗GPT와 다른 인공지능 챗봇의 차이점은 다양합니다. 챗봇은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텍스트나 그래픽, 음성을 통해 웹 서비스, 앱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챗GPT는 오픈AI가 2022년 12월 1일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으로 오픈AI에서 만든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인 GPT 3.5 언어 기술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대화를 제공합니다. 또한 뉴빙 챗GPT 인공지능 챗봇은 한글에도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 한글로 질문해도 빠른 답변과 어색하지 않은 문장으로 대답합니다. 오픈AI는 GPT 3.5 언어 기술을 사용하여 챗GPT와 같은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오픈AI는 GPT 3.5 언어 기술을 사용하여 챗GPT와 같은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GPT 3.5 언어 기술은 오픈AI에서 만든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인 GPT 3.5 언어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GPT 제너러티브 PRE 트레인드 트랜스포머는 어떤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다음 텍스트가 무엇인지까지 예측하며 글을 만드는 모델입니다. 이 기술은 챗GPT와 같은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챗GPT는 챗봇, 고객 서비스 언어 번역,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챗GPT는 지도 학습과 강화 학습을 활용해 GPT 3.5를 기반으로 세밀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챗GPT는 강화 학습을 사용하여 인간의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원하는 동작을 학습합니다. 챗GPT는 GPT 3.5를 기반으로 챗봇에 특화된 모델입니다. 챗GPT는 대화 형식으로 추가적인 질문에 답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정확하지 않은 전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부적절한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챗GPT는 GPT 3.5보다 더 정확하고 창의적이며 협력적이라고 합니다. 챗GPT는 GPT 3.5를 기반으로 챗봇에 특화된 모델입니다. 챗GPT는 대화 형식으로 추가적인 질문에 답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정확하지 않은 전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부적절한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챗GPT는 GPT 3.5보다 더 정확하고 창의적이며 협력적이라고 합니다. 4. 질의 챗GPT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응답 챗GPT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챗GPT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패턴을 찾아서 확률적으로 적절한 단어를 찾아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언어 모델입니다. 둘째, 이용자들이 대화하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으며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챗GPT는 공급망 네트워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챗GPT는 대화형 작업에 특화된 모델로 대화형 작업에서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또 다른 응답 챗 GPT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2. 어려운 문장, 수식,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단을 정리해줍니다. 3. 전문가 영역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솔루션을 편리하게 정리해줍니다. 4. 현재는 무료입니다. 공부하는 양이 많아 잠시 쉬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 질의 챗GPT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응답 챗 GPT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챗 GPT는 영어 기반의 챗봇으로 광범위한 자연어를 하면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둘째, 챗 GPT 사용 시 나타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나는 이유는 트래픽이 많아서입니다. 셋째, 챗 GPT는 인공지능 모델로서 학습 데이터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챗GPT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챗GPT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트라이 체이트푸트를 실행합니다. 하단의 텍스트 입력창에 원하는 내용의 글을 입력하여 사용합니다. 6. 질의 챗GPT와 관련된 유용한 기능 알려주세요. 응답 챗 GPT의 유용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챗 GPT는 광범위한 자연어 입력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어, 구어체, 지역 방언을 포함한 자연어 입력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챗 GPT는 사용자 입력에 대해 사람과 같은 응답을 생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와 현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챗봇 및 가상 비서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의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셋째, 챗 GPT는 주고받은 대화와 대화의 문맥을 기억할 수 있으며 5종의 보고서나 실제로 작동하는 파이썬 코드를 비롯한 인간과 같은 상세하고 논리적인 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기능들을 활용하여 챗 GPT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챗봇 및 가상 비서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한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7. 질의 오피스 365 인공지능 기능 알려주세요. 응답 오피스 365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의 디자인, 아웃룩의 포커스, 엑셀의 예측 시트 등은 사용자에게 필요한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사용자들이 창의적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돕는다. 또한 오피스 365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개별 기능을 개선 및 자동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엑셀 작업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 내용을 인식해서 자동 분류하는 기능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오피스 365의 인공지능 기능은 사용자들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팟 7의 오피스 365 파워포인트 인공지능 기능 알려주세요. 응답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파워포인트의 인공지능 AI 기능이 강화됐다. 새로워진 디자이너 기능을 통해 각 슬라이드에 적합한 고품질 디자인 및 테마를 자동으로 추천할 수 있고 AI가 실시간으로 발표 리허설을 돕는 기능도 추가됐다. 파워포인트의 디자이너 기능은 사용자들이 AI의 도움으로 단 몇 번의 클릭으로 필요한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 사용자들이 디자이너 기능을 활용해 생성한 슬라이드가 10억 건이 넘는 만큼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최적화된 툴이다. AI가 브랜드 이미지 반영의 디자인 추천. 기사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오피스 365 파워포인트의 디자이너 기능을 통해 AI 각 슬라이드에 적합한 고품질 디자인 및 테마를 자동 새로워진 기능으로 추천할 수 있고 AI가 실시간으로 발표 리허설을 돕는 기능도 추가됐다. 파워포인트의 디자이너 기능은 사용자들이 AI의 도움으로 단 몇 번의 클릭으로 필요한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 사용자들이 디자이너 기능을 활용해 생성한 슬라이드가 10억 건이 넘는 만큼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최적화된 툴이다. AI가 슬라이드의 내용을 분석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서 스스로 구성해준다. 오피스 365 인사이더 사용자들은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디자이너 테마 아이디어는 AI가 슬라이드의 키워드를 분석해 알맞은 고화질 이미지와 디자인 레이아웃, 테마 등을 추천하는 기능이다. 빈 슬라이드에 키워드를 기입하면 바로 실행되는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슬라이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한 20개 언어를 지원하며 추후 더 많은 언어로 제공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의 시각 엔진 퍼스펙티브 엔진 기술을 활용해 슬라이드 내에 들어간 복잡한 수치를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재해석하여 제공하는 기능이 새로 추가됐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의 면적 약 65만 2,232제곱미터 관련 자료를 제작할 때 미국 텍사스주와 비슷한 크기와 같은 문구가 제공되며 유사 이미지를 함께 추천해 사용자의 이해를 돕는다. 현재 영어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추후 더 많은 언어로 제공될 예정이다. AI와 발표 리허설을 함께 할 수 있는 발표자 코치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 사용자가 리허설 모드로 접속하면 사용자가 발표하는 동안 AI가 개선 사항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연사자의 발표 속도를 조정하는가 하면 각 나라의 문화적 성향을 반영하여 민감한 사항 등을 알려준다. 발표를 마치면 결과를 수치화해 추후 개선을 위한 노하우 및 팁을 제공한다. 이 기능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개될 예정이며 파워포인트 외부로 사용할 수 있다.
결론 제가 이러한 동향에 민감한 이유는 명리학 및 우주변화의 원리의 내용으로 이미 작성된 PPT 자료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리한 자료를 활용하여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이러한 AI 비서를 이용하여 더 보완하는 이러한 주요 포인트를 위주로 질의했으므로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만족도의 효율을 제공할까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존 자료 활용 예시는 천체와 우주, 명리학 자료 중 직접 관련된 PPT 사례 자료로 이렇게 기작성한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니 그렇게 아시고 부담 없이 제목만 구경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내행성과 애행성.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지구와 달의 계략도. 해와 달 5행성의 운동.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의 위치. 우리 책 8장에 나오는 세차운동.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명리학 자료입니다. 오행, 치지 합중, 방합, 삼합, 육합, 오합입니다. 십이경락의 명칭.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보여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마음을 사로잡는 프레젠테이션을 선사하는 것이다. 참고해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미래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강의는 본 강의 설명 들어가기 전에 목차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에 클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